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금융자산. 자, 프린터. 아예 페이지를 매기고 합시다. 여기다가 페이지를, 1페이지, 그 다음에 2페이지, 3,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5, 다음 페이지가, 6, 7, 8, 9, 그 다음에 10, 11, 12페이지까지겠네. 그죠? 자, 12페이지까지. 그러면 이제 먼저, 자산, 우리 이제 제일 먼저, 우리 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 교재의 편제를 보면, 먼저 이제 그 기본서를 다음 주에 받으시면, 기본서 한 60페이지 정도까지는, 회계의 기초예요. 회계 기초. 우리가 이제 9월달하고 10월달 배운 내용을, 여기에 다시 간략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초회계를 먼저 이제 들으시고, 그리고 나면은 이제 자산부터 배우는 거죠. 자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채회계 배우고, 그 다음에 자본회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비용회계. 자, 수익비용회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회계변경. 회계변경이나 회계 오류. 오류를 어떻게 고칠 거냐. 오류의 수정. 그 다음에 이제 결산. 자,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원가회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관리회계.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자산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자, 먼저 그 자산의 개념은 우리가 이제 이미 정리를 했죠? 자산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자산이라는 것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특정 경제 실체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배하고 있으며 자기 거다 이거지. 있으며 자기 거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죠. 통제 가능한. 자, 이러한 것들이 통제 가능한 마지막 정리를 하면은 미래의 경제적인 효익이 예상되면 얘를 자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산에는 자, 제일 먼저 금융자산이라는 게 나오죠, 지금. 이 금융자산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금융상품이나 이제 현금. 자, 이런 것들을 금융자산이다. 이렇게 IFRS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융자산 그러면은 우리는 현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상품 이렇게 그 두 가지를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금융상품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거래 상대방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한쪽에는 금융자산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금융자산이 늘어나고 반대편 거래 상대방에게는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가져다주는 일체의 거래.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융상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을 사봐요. 주식을 사면 어느 회사의 주식을 샀잖아요. 그럼 주식을 사면은 나는 뭐가 늘어나? 주식이라는 금융자산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반대편에서는 거래 상대방에서는 뭐가 발행이 됐어? 지분상품이 발행이 된 거죠. 그래서 한쪽에는 지분상품이 발생을 하는 이런 거 일체의 거래 요거를 말한다. 그래서 밑줄 것입니다. 자, 금융자산이란 현금하고 금융상품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금융상품은 거래 당사자 일방에게는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그 동시에 거래 상대방에게는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을 우리가 금융상품이라고 한다. 자,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는 현금이라든지 또는 이제 대여금, 우리가 이제 돈을 빌려줘요. 또는 수취채권. 자, 외상매출, 상품을 팔아보세요. 그러면 상품을 외상으로 팔아서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다면 어떻게 돼요?
나는 상품을 예외상으로 팔았어요. 그럼 받을 권리가 생겼잖아.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라는 금융자산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거래 상대방은 뭘로 줘야 돼? 돈으로 줘야 되잖아요. 그럼 금융부채가 발생을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일단은 금융자산 그럴 때 금융자산하고 비금융자산을 구분하는 그 결정적인 요인이 하나 딱 있어요. 결제가 뭐로 이루어지느냐. 현금으로 이루어진다면은 걔는 금융자산이고, 다른 현금이 아닌 다른 상품으로 결제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걔는 금융자산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급금은 자산이죠. 선급금. 그러면 선급금은 금융자산일까 아닐까? 금융자산이 안 돼요. 왜? 자, 선급금이라는 거는 뭐야? 먼저 준 돈이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결제는 뭐로 이루어질까? 상품으로 이루어지지. 상품으로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자, 언제나 금융자산이다 라고 할 때는 반드시 뭐로 결제가 이루어진다? 현금으로 결제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고자산으로 결제가 이루어진다면 걔는 금융자산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것도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자, 금융자산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하고 그 다음 대여금이나 수취채권 받으러 뭘로 결제가 이루어져? 내가 어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결제가 뭐로 이루어져? 현금으로 이루어지죠. 자, 외상매출금 현금으로 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금융자산이 된다. 그 밖에 기타의 금융자산에는 지분상품이나 채무상품 등의 유가증권, 유가장권이 아니라 자, 유가증권이나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 등 이런 것들을 기타의 금융자산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결국 금융자산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우선 현금이 있고 또 대여금이 있고 또 외상매출금, 그 다음에 받으러, 그 다음에 대여금, 자, 그 다음에 유가증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뭐가 나왔습니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렇게 나왔는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렇게 얘기했는데, 먼저 이제 이거 현금의 범주하고 현금성 자산의 범주가 틀려요. 그럼 먼저 현금이라는 건 뭐냐? 현금이라고 하면은 통화 대용증권 이렇게 얘기해요. 통화라고 하면은 화폐로 통용되는 거죠. 그럼 화폐로 통용되는 게 뭐 있을까? 지폐, 그 다음에 주화, 그 다음에 외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통화예요. 화폐로 통용되는 거고. 그 다음에 통화 대용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돈은 아닙니다. 돈은 아니지만 돈처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증권. 그래서 통화 대용증권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자만 단순 암기하면 국가에서 타자기 여러 대를 평일날은 자기들이 사용하니까 공일날 배우라고 구성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앞대가리만 딴 거예요. 국가타자 여러 대, 공일 배우 우송. 이렇게 해서 앞대가리만 먼저 기억을 해요. 그럼 이제 국이 뭐냐? 국고송금 통지서.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발명을 했어요. 그럼 국가에서 그거 연구 좀 계속해봐 하고 국가에서 지원금을 줘요. 그럼 지원금을 줄 때 어떻게 주겠어요? 뭐 돈보따리로 날려주나? 쪽지 하나를 보내줘요. 그러면 요 국고송금 통지서를 가지고 지정된 은행에 가면 뭘로 바꿔줄까? 현금으로 바꿔줄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1억 주겠다 하고 국고송금 통지서가 왔어요. 그럼 그거 들고 은행에 가면 은행에서 1억을 받아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국고송금 통지서 자체는 현금이에요, 아니에요? 현금은 아니지만 내가 원하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통화 대용증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계수표. 가계수표 아시죠?
이제 우리가 은행에 가면은 은행에서 뭘 줘요? 수표를 끊어달라고 그러면 자기합 수표 주잖아요. 자기합 수표. 이 자기합 수표는 여기 자기합 수표예요. 자기합 수표는 은행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 수표예요.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예를 들어서 수표용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이 자기합 수표를 받았어요. 현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 무슨 현금이야, 수표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원하면 은행에 가면 현금으로 바꿔주지요. 이와 같이 돈처럼 대신해서 쓸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자, 가계수표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월급 받으시잖아. 봉급생활자는 은행에 가서 나 가계종합예금에 가입하겠다. 그러면 가계종합예금에 가입하면서 은행에서 수표용지 준다고. 그러면 자기가 가계종합예금에 가입돼 있는 금액만큼은 수표를 발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내가 거래처로부터 거래처 사장이 발행한 자기합 수표를 받았습니다. 가계 수표를 받았어요. 현금이에요?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어디로? 지정된 은행에 가면 현금으로 교환을 해주더라, 이 소리지. 그러면 얘네들은 결국 현금은 아니지만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냥 현금에다 집어넣자, 이 소리예요. 자, 그 다음 타인이 발행한 수표. 타인이 발행한 수표. 이게 바로 당좌 수표죠. 자, 우리 기업들은 대부분 당좌 거래를 합니다. 그러면 내 거래처로부터 당좌 수표를 받으면 그 당좌 수표는 현금이 아니지만 은행에 가면은 현금으로 교환을 해주겠죠. 그래서 그것도 현금으로 보자. 자, 그 다음에 여행자 수표. 자, 우리나라에 이제 외국인이 와서 걔네들이 물건 산 다음에 여행자 수표를 끊어줘요. 그럼 가게주인은 그거 가지고 은행에 가면 현금으로 교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행자 수표도 바로 현금. 그 다음에 이제 대체저금의 환급증서. 요거는 이제 우체국이에요. 우체국에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서로 이제 그 뭡니까? 온라인으로 이렇게 송금하고 받고 그러잖아요. 이제 우체국에서는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둘이 우체국에 거래를 두고 그럴 때 우체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저금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그래서 서로 계좌를 옮길 수 있는 저금을 대체저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걸 찾을 수 있는 증서가 대체저금의 환급증서인데 그거 가지고 어디에 가면 돼요? 우체국에 가면 뭘로 바꿔줘? 현금으로 바꿔준다니까. 대체저금 한 거를 돌려받는 증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우체국 가면 현금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공채나 사채의 만기표. 여러분들이 공채 그러면 이제 잘 모르는데 국가가 돈이 필요할 때 채권을 발행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돈을 빌립니다. 그걸 이제 국채라고 하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채권이 지방채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채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회사에서 자금이 필요해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을 사채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 내가 국채나 어떤 회사의 사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나는 빌려준 거네. 국가에 돈을 빌려줬고, 그 다음에 어느 회사에다 돈을 빌려줬던 거예요. 만기가 됐대. 그러면 그거 가지고 가면 갖다 제출하면 뭘로 바꿔줘? 현금으로 바꿔줄 거 아니냐. 그래서 국채나 공채가 만기가 됐다. 만기표. 그 다음에는 이자표. 자, 회사나 국가에서 이자 지급하는 날 이자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자표를 갖다가 우리한테 준다고. 그럼 그 이자표를 가지고 어디에 가면 돼요? 은행에 가면 은행에서 이자만큼을 돈으로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지.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의 공통점들이 뭐냐 하면은 현재는 현금이 아니지만 소유자가 원하면 언제라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만기란 말이 나왔으니까, 자, 만기가 된 어음이다. 그럼 얘도 현금이 될 수 있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음은 그냥 어음이에요. 아직 만기가 안 됐으면. 근데 어음의 만기가 도래했어. 그럼 가지고 은행 가면 현금으로 바꿔주겠죠. 그래서 만기가 된 어음도 현금의 범주에 집어넣어라. 그 다음에는 일람출급 어음.
자, 여기서 일람출구법이라는 게 좀 어려운 얘기죠. 우리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여기 보면 여기가 당자수표 금액은 100만 원. 2014년 12월 24일 국민은행 노원지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내가 거래처에다가 상품을 팔았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나한테 저런 수표를 나한테 끊어준 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문제가 생겼지. 무슨 문제가 생겼어? 오늘은 2014년 10월 30일인가? 오늘은 10월 30일이라고, 오늘은. 29일인가? 근데 날짜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2014년 12월 24일이잖아. 자, 그러면 내가 오늘 날짜도 안 됐는데 먼저 받았어요, 수표를. 요런 수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선수표 이렇게 얘기해요. 선수표. 날짜가 안 됐어. 이게 오늘이 10월 29일이면 적어도 얘는 2014년 10월 29일이나 10월 28일이나 그 앞에 날짜가 찍혀야지 뒤에 날짜가 돼 있잖아요. 날짜 먼저 받은 거지. 그래서 먼저 받았다. 그래서 쟤를 선수표라고 하고, 그러면 저 선수표를 가지고 은행에 가요. 내일. 자, 국민은행 노원지점에 가서 저 수표를 제시를 합시다. 그러면 주나요? 안 주나요? 돈을? 준다? 안 준다? 안 주긴 왜 안 줘? 달래는데. 달래면 줘야지. 줍니다.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돼. 그러니까 수표라는 것은요, 이 수표법에 의해서 요 수표다. 그러면은 얘는 무조건 일람이야. 일람 출급이에요. 일람 출급이라는 것은 은행원이 일람 한번 쳐다보면 줘야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선수표를 발행한 사람 있잖아. 완전히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저거 발행한 놈은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이 왜 저런 걸 발행을 했을까? 그 위험한 거를. 얘는 얘하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야, 내가 지금 돈이 없어. 그러니까 거래 상대방이 뭐라 그래요? 야, 그러면 너 언제 줄 거야? 12월 24일 날. 그러면 수표 내놔. 그 대신 내가 12월 24일 날 꼭 제출할게. 지나서 낼 테니 먼저 수표 달라. 내가 안심하게. 그러면 이제 얘는 너 이거 진짜 미리 내면 나 큰일 난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알았어, 내가 그럴 사람이냐? 그러고 다음날 제시라는 거야. 그러면 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 이 회사에 잔액이 없어. 그럼 부도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지? 그럼 우리 회계에서는 저놈의 선수표. 저 선수표를 어떻게 할 거냐? 저거는 가져가면 돈 돼야 안 돼요? 돈 되죠? 그럼 뭘로 해야 돼? 현금으로 해야 되죠? 나쁜 놈. 이렇게 되는 거지. 왜? 뭐가 어긋났어? 상도덕이 없어졌어요. 상도의를 해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는 저런 수표는 선수표라고 하고, 그거는 우리가 일단 법률적으로 볼 때는 가면 현금이지만 상도덕상으로 미리 제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는 저놈을 어음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선수표를 받았을 때는 현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한다? 어음, 받으러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가 이제 뭐로 돼 있냐? 제목이 당자수표로 안 돼 있고, 자, 여기가 이제 약속어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음용지야. 그리고 100만 원 이렇게 돼 있다고. 자, 그러면 요 약속어음 용지를 내가 오늘 받았어요. 만기일은 12월 24일이네. 자, 저거 가지고 내일 국민은행 노원지점 가서 제시해요. 그럼 노원지점에서는 돈을 준다, 안 준다? 그때는 안 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약속했잖아. 그래서 어음의 경우에는 날짜에 맞춰서 가야 되고, 수표의 경우에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수표는 무조건 일람 출급이다. 그런데 요 약속 어음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선이 횡선이 그면서 일람 출급이라는 이런 표를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표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은행에 제시했습니다. 그때는 줘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건 이 어음을 발행한 사람이 수표용지가 떨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일남출급어음으로 줄 테니 네가 갖고 가고 싶을 때 아무 때나 가져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발행자도 내일이라도 줄 의도가 있다 없다? 있다. 따라서 일남출급어음을 받았을 때는 이때는 원하면 현금으로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따라서 일남출급어음은 현금으로 보겠다. 이 소리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니까 어음 중에서 중요한 건 만기가 된 어음이나 일남출급어음은 뭘로 볼 수 있다? 현금으로 볼 수 있고, 다만 일남출급어음이 아닌 만기가 안 됐다면 걔는 현금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배당금 영수증. 배당금 영수증. 요거는 뭐예요? 우리가 주식을 사면 그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아요. 그때 배당금을 지급하겠노라 하고 증서를 써주는 게 배당금 영수증. 그럼 그거 가지고 은행 가면 현금으로 교환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편한 증서. 우편한 증서. 그 다음에 우편수표. 그 다음에 송금수표. 자, 이런 것들은 우체국이나 은행에 가면 원하면 언제든지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얘네들은요, 돈은 아니지만 소유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얘들을 현금으로 처음부터 쟤네들을 받았을 때요, 뭐 다른 거, 뭐 가계수표를 받았다, 차변에 가계수표, 은행에 가서 찾았다, 그러면 가계수표 없애고 현금, 이게 번거롭잖아요, 그냥. 그래서 이런 애들을 받으면 그냥 처음부터 현금으로 하자,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있느냐? 예금.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현금의 범주에는 통화와 통화 대용증권만 들어갑니다. 원래가. 그런데 자, 여기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렇게 나왔을 때는 요게 바로 뭐예요? 재무제표 계정이라고.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는, 자,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는 현금 얼마 있다, 보통예금 얼마 있다, 당좌예금 얼마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고하면 보는 사람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퉁쳐서 언제라도 회사가 쉽게 현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 그냥 퉁쳐서 보고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묶을 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렇게 놓고, 현금의 범주에는 통화대용증권, 그 다음 예금도 어때요? 내가 원하면 가서 현금으로 금방 바꿀 수 있지. 그래서 얘들도 그냥 현금의 범주에 집어넣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붕괴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래가 발생하여 붕괴하라. 현금을 100만 원 당좌예금 했다. 그러면 뭐야, 당좌예금도 현금이니까 붕괴하지 말까? 그러면 안 되고, 그때는 현금 대변에 없애버리고 차변에 당좌예금 이렇게 붕괴는 해야죠. 그래도 만약에 현금이 얼마 있어 라고 할 때는 당좌예금도 현금의 범주에 집어넣는다, 이 소리예요. 그 대신에 예금 중에는 자, 뭐가 있느냐? 요급을 예금이라는 게 있죠. 원래가 요급을 예금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축성 예금이 있어요. 뭐 저축성 요급을 예금에는 보통 예금이나 당좌 예금 같은 거, 자, 이런 것들이 요급을 예금이에요. 그 다음에 저축성 예금은 정기 예금이라든지 정기 적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양도성 예금 증서 CD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신종기여보험 CP라든지 환매채, 이런 것들이 바로 저축성 예금이죠. 그러면 이런 저축성 예금은 얘는 현금의 범주에 들어가면 안 돼요. 얘네들은 그냥 예금으로 별도 표시하고, 요급을 예금은 뭐라고요? 예금주가 가서 돈 내놔 그러면은 은행에서 아무 소리 안 하고 돈을 돌려준다. 그러면 요급을 예금이에요. 그러면 이런 요급을 예금은 내가 원하면 언제라도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 이 소리죠. 그러면 정기예금은 내가 원하면 안 주나? 아, 정기예금 내가 정기예금 했어요. 그러면 은행 가서 나 이거 돈 줘. 그러면 은행에서 줘야 안 줘요? 응? 그때는 그냥 안 줘요. 말 시키지. 말 시킨다니까. 어이, 손님 이거 해약하면 손해인데, 이렇게 말 시킨다고. 아이, 손해든 내가 손해 볼 거야. 그러면 줘요. 그러나 얘네들은 어때? 말 시켜 안 시켜?
아, 손님 이거 왜 찾아요? 그래요? 내가 은행 가서 나 이금 좀 10,000원만 내놔 그러면 은행원이 짤해보면서 10,000원 갖다 뭐 하려고 물어봐요? 안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말 안 물어봐. 그냥 요구하면 주는 거고, 요거는 은행원이 딴지를 거는 거지. 지금 중간에 해약하시면 큰일인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말 시키는 것들. 말 시키는 것들은 현금의 범주에 안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현금의 범위. 자, 거기 보시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서, 자, 먼저 현금이라 하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현금과 통화대형증권 포함 보통예금과 당좌예금과 현금성 자산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또 하나를 배워야 되겠네. 뭘 배워야 될까? 요거 현금성 자산이 뭐냐, 요것만 이제 별도로 배우면 돼요. 그래서 먼저 현금성 자산이란, 요거는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의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이 변동된다 하더라도 이자율 이자율의 변동폭이 크지 않은 거죠. 응? 이자율의 변동폭이 크지 않은,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90일 이내에 도래하는 단기 금융상품을 우리가 현금성 자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정리하면, 현금성 자산이란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의 전환이 용이하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요, 가장 쉬운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은행에다가 내가 목돈이 있어서 정기예금을 해봐요. 그럼 여러분들 정기예금 하러 가실 때 어디로 가요? 1. 객관식. 1. 집 근처에 간다. 2. 가까운 데 간다. 3. 찾기 쉬운 데로 간다. 응? 답은? 응? 아무 데나 간다요? 그러면 4. 찾기 힘들게 제주도 간다.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틀린 것은? 정기예금 하러 가는 곳으로 적절하지 않은 곳. 답은 4번이지. 제주도까지 갈 일 없죠? 그 소리야. 그러면 대표적인 게 정기예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는 이제 중도에 해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기가 돼서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중간에 해지를 하겠다 이 소리야. 그럼 중간에 해지하러 갈 때 지금 어디다 했어요? 제주도 가서 했어? 가까운 데다 했어? 가까운 데다 했어. 그럼 큰 돈 안 들지, 찾으러 갈 때.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가서 찾을 수가 있다. 현금으로의 전환이 용이하다. 그 다음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어떤 손해를 봐요? 자,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정기예금 금리가 5%래요. 그러면 중도 해지하게 되면 5% 주나? 0. 몇 프로 이렇게 팍 줄어버려요. 그러려면 중도 해지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자율이 변동된다는 것은 중간 해지를 하니까 이자율이 바뀌는 거라. 그러면 이자율이 변동된다 하더라도, 즉 중도 해지한다라고 하더라도 변동폭이 적다는 거예요. 큰 손해 안 본다 이 소리지. 그러면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자, 그러려면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거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쉽게 정리한다면 우리가 1년짜리 정기예금을 가입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예요, 아니에요? 손해입니다. 그런데 자, 내가 3개월 만기 정기예금 했어요. 그거 중간에 깨면, 아니 3개월짜리 정기예금 해봐야 이자가 얼마나 붙겠어. 아셔요? 그러니까 3개월까지는요 보통 예금 이자나 거의 차이가 없어. 그러면 그거는 3개월 이내 정기예금 했다가 중도 해지한다 하더라도 큰 손해 안 보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취득일 또는 가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요게 붙는 거예요. 원래가 이제 우리는 기간 개념, 회계의 기간 개념은 언제부터 따집니까? 결산일로부터 따지는 거야. 자, 여기가 12월 30일 결산입니다. 자, 이때부터 1년 이내, 그러면 유동자산이야. 그 다음 1년 이후, 그럼 비유동이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판단 기준은 결산일로부터 1년이 되느냐 넘느냐 이걸 따져요. 그런데 요 현금성 자산은 취득일부터 따진다 이 소리라.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회사가요. 자 이제 결산일이 여기야.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2달이래요. 그러면 2월 28일이 만기인 정기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지금 중도 해지하면 손해를 봐요, 안 봐요? 네? 자, 요 결산이 12월 말일인데 만기가 2월 28일이야. 그럼 결산일로부터 2달이잖아요. 그러면 요거 중간에 오늘 깨버리면 손해 본다, 안 본다? 무슨 손해를 봐? 2달밖에 안 남았다니까? 손해를 봐야 안 봐요? 뭘 또 안 봐, 안 보기는? 자, 손해를 봐야 안 봐요? 보긴 뭘 봐?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안 볼 수도 있다고.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언제 가입했느냐? 1년 전에 가입한 겁니다. 그러면 X1년도 여기가 X2년도야. 그럼 여기서 3월 1일 날 가입하고 1년짜리 정기기금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 결산일로부터 2달밖에 안 되잖아. 결산일로부터 2달이지만 이거 깨면은 손해지. 그러면 얘는 현금성 자산이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손해가 안 된다? 요때 가입했거든. 12월 1일 날. 그러면 12월 1일 날 가입하고 3개월이 안 되잖아. 그러면 요거는 요렇게 따지니까 3개월이 안 돼. 그럼 요거는 깨도 손해 봐, 안 봐? 안 봐. 그럼 얘는 현금성 자산이에요, 아니에요?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뭘 갖고 따져야 돼? 취득한 날, 예금한 날이 중요한 거냐, 결산일이 중요한 거냐? 예금한 날. 또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취득이라는 거는 뭐냐면은요, 다른 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매입했다고 내가. 만기가 3개월짜리 사채를. 그럴 수 있잖아. 그때는 취득일이라고 하는 거고, 예금은 가입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현금성 자산을 판단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취득일이지 결산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시겠지? 자,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먼저 현금의 범위에는 뭐뭐 있어요? 통화, 대형증권, 그 다음에 요구불 예금, 그 다음 현금성 자산이란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의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이 변동된다 하더라도 이자율 변동에 따르는 가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90일 이내에 도래하는 자 금융상품이나 금융자산을 말한다. 그러면 여기서 금융상품이라는 건 뭐냐면 정형화된 이런 거 있죠. 정기예금, 정기적금, CD, CP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금융상품이라고 그래요. 금융상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자산이라는 거는 유가증권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회사가 발행한 공채나 사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금융자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박스에 보면 1페이지 하단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는 현금, 통화와 통화대용증권, 보통예금, 당좌예금, 그 다음에 이제 현금성 자산은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이나, 자, 원래 이제 주식은 안 됩니다. 원래 현금성 자산은 주식이 안 돼요. 여기는. 왜 안 될까? 주식이 포함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주식은 상환 일이 없잖아. 주식은 내가 갖고 있다 파는 거지. 주식을 언제 상환하겠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주식은 제외인데 단 주식 중에서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선 상환주라는 게 있어요. 우선 상환주. 이제 나중에 이제 자본에 얘기해서 배우겠지만 전환 우선주라는 게 있고 상환 우선주라는 게 있어요. 이 전환 우선주라는 거는 우선주를 갖고 있다가 보통주로 얼른 바꿔주는 거야. 그게 전환 우선주고, 그 다음에 상환 우선주는 회사가 돈이 생겼을 때 얼른 돈으로 상환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름은 주식이지만 결국은 뭐예요? 채권이나 똑같지. 그래서 상환 우선주는 해당이 된다.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환매채나 초단기 수익증권이나
단기 금융상품이나 양도성 예금증서 이런 것들을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더라.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자, 따라서 이제 현금으로 취급되는 것은 통화뿐만이 아니라 통화와 언제든지 교환할 수 있는 통화와 거의 유사하게 사용되는 통화 대용증권까지가 포함된다. 그래서 거기에 쭉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거 한번 쭉 읽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계 처리. 그러면 이러한 통화나 통화 대용증권이 들어왔어요. 들어오면은 현금이죠. 현금 계정 차변에 기록하고 나가면 현금 계정 대변에 기록을 해라. 그러면 현금 계정의 잔액은 언제나 어디에 생길까? 차변에 생기겠죠. 당연히. 아이 봐. 자, 현금은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산이 현금이야. 100원이 들어왔어요. 자, 70원 나갔다. 말 돼, 안 돼? 100원이 들어왔다가 70원 나갔다. 말 돼, 안 돼? 되죠? 100원이 들어왔다가 120원이 나갔다.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잔액은 언제나 어느 쪽에 생겨요? 차변에 생기게 된다. 이 소리라. 근데 자꾸 이거하고 혼동하지 말아요. 100원인데 70원 나갔어. 그럼 70원 나갔으니까 잔액은 차변에 생겼죠. 그럼 다음 달로 이율하려면 여기다 차기 이율이라고 쓰지. 그러나 이거는 이쪽으로 다음 달로 가면 정기 이율 30원 도로 차변에 오잖아요. 이거는 장부의 대차를 마치기 위한 수단이지 얘가 잔액이 아니야. 잔액은 왼쪽에 있는 거죠. 이 회계에서는 처음에는 그런 것도 혼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당좌예금. 당좌예금은 다 이해했죠? 자, 기업이 은행과 당좌거래 약정을 체결한 후, 자, 수표를 발행하여 이 회계 처리하는 거에 당좌예금이다. 그러면 이제 거기 내용 확인 문제 3페이지 보시면 하나 주식회사에 다음의 거래를 분개하라. 1번 두나은행 서대문 지점과 당좌거래 계약을 맺고 현금 100만 원과 당좌기술 보증금 2만 원을 예금하였다. 자, 이거는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기업은 당좌거래를 합니다. 그러면 수표를 발행할 목적으로 예금하는 것을 당좌예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얼마를 당좌예금했나? 100만 원을 당좌예금했죠? 100만 원을 당좌예금하고 그 다음 당좌기술 보증금 2만 원을 예금을 했어요. 그러면 현금은 모두 얼마 나가? 102만 원이 나갔죠? 근데 100만 원은 내가 언제라도 수표를 발행할 수 있지만 2만 원은 뭐예요? 보증금으로 맡겨놓은 거예요. 당좌개설 보증금으로. 그러면 이 당좌개설 보증금은요. 당좌거래가 끝나기 전에는 해지가 안 돼. 그건 못 빼. 그럼 그거는 유동일까 비유동일까? 비유동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별도로 당좌예금과 별도로 당좌개설 보증금이라는 자산이 2만 원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 회사가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는 모두 얼마? 100만 원이죠. 그래서 10월 7일 날 세나기업에 상품을 70만 원 매출하고 대금 중 50만 원은 동점이 발행한 수표로 받고 잔액은 당점이 발행한 수표로 받았다. 여기다 내가 하나만 좀 더 해드릴게요. 자, 요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그 전날 요 사이에다 하나를 더 집어넣을게요. 상품을 20만 원을 매입해서 그리고 대금은 수표를 발행했어요. 그러면 수표를 발행했다는 거는 걔 보고 찾아가라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예금은 내가 100만 원이었지만 지금 수표를 20만 원 끊게 된다는 거는 20만 원은 내 돈 아니지. 그래서 여기서 바로 당좌 예금을 얼마 죽이는 거예요? 20만 원 이렇게 죽이는 거지. 아시겠지? 그러니까 당좌 예금하면 차변의 당좌 예금이고 수표를 발행하면 대변의 당좌 예금이 되겠지. 자, 이런 상태에서 세나기업의 상품을 70만 원 팔았습니다. 그러면 상품을 팔았으니까 매출. 이제 우리 3분법 배웠죠? 이제는 상품이라고 하지 말고 매입이라고 하자고 이제. 매입 20. 그 다음에 자, 오늘 70만 원의 상품을 매출했잖아요. 그랬더니 자,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대금 중 50만 원은 자, 거기 동점이 발행했다.
그 다음에 당점, 동점, 당점 이 두 가지 말이 나왔어요. 요거 잘 기억해. 당점은 나야. 나를 당점이라고 하고 동점은 무조건 타인이에요. 타인.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동점이라는 거는 같은 상점이다 이 소리거든. 같을 동. 그러니까 지금 세나기업의 상품을 매출했는데 대금 중 50만 원은 세나기업이 동점. 아까 세나기업과 같은 상점이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50만 원은 세나상점이 발행한 수표를 받았죠. 그럼 그거 가지고 은행에 가면 현금으로 주잖아요. 그래서 50만 원은 바로 현금 이래버려라 이 소리죠. 그 다음에 20만 원은 내가 조금 아까 수표를 발행했던 거, 내가 발행했던 수표를 내가 받았다고. 자, 보세요. 그러면 내가 발행을 했어. 수표를 발행할 때는 걔 보고 찾아가라고 위임한 거니까 예금이 줄은 걸로 알았지. 근데 걔가 내가 발행한 걸 도로 나한테 줬다는 거는 걔가 예금을 찾아간 거야, 안 찾아간 거야? 안 찾아갔으니까 도로 어떻게 돼? 당좌 예금을 늘려야 된다 이 소리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발행한 수표를 내가 받으면 당좌 예금이고 타인이 발행한 수표, 자 여기 나왔죠? 타인이 발행한 수표를 받을 때는 뭘로 한다? 현금으로 해라 이 소리지. 여기 등장했으면 현금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조금 감이 왔어요? 자, 복잡하니까 좀 쉬었다가 또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